벨트 꼬임 현상 자체가 아우디에서는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벨트를 꼬아서 천천히 넣기 때문에 벨트가 꼬인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어. 왼손으로 안전벨트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에 있는 오토 텐셔너가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당기면서 꼬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불편은 안고 타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좀 쓸데없는 자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자도 그렇고 서비스센터도 그렇고. 신차에서 같은 고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 차를 교환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죠. 레몬법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자동차 레몬법은 2019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형 레몬법의 실효성에는 수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연 속의 차주 역시 레몬법을 적용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A6 차량이고요. 40TDI 쿼트로 프리미엄 2026 9월 11일 날 출고했고요. 지금 17,000 정도 탔습니다. 제가 이제 9월에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부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벨트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벨트를 풀고 다시 탔을 때 꼬여진 상태에서 벨트를 매다 보니까 꼬인 부분이 어깨 좀 밑쪽으로 내려와서 그런 증상을 알게 됐고요. 타다 보니까 조수석도 같이 꼬이는 그런 증상이 발견돼서 첫 번째 꼬였을 때는 벨트를 풀어주는 수리밖에 안 되고 두 번째 꼬였을 때부터 가이드를 장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11월 28일 날 처음으로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해서 우선 벨트 꼬인 부분을 풀었고요. 다시 또 꼬이길래 2021년 1월 16일 날 2차 방문을 해서 가이드 장착을 했고요. 한두 달 지나니까 또 꼬이더라고요. 5월 8일 날 다시 방문을 해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방법 말고는 뭐 따로 나온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이드를 다시 또 장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자 제발 통보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6월 11일 날 벨트가 다시 꼬여서 다시 방문을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주분은 안전벨트 꼬임 증상 때문에 대체 몇 번이나 센터를 방문하신 건지 세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차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아우디 서비스 센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잡아 당기는 기능이 벨트에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꼬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벨트가 평평하지 않고 꼬여있다는 자체가 충격 분산이라든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벨트가 뒤쪽으로 당겨질 건데 이 평평하지 않은 부분이 뼈에 부딪히게 됐을 때 충격을 못 견디고 벨트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안전벨트 꼬임 증상이 일어나고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지만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다 보니 제보자는 결국 레몬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후 절차에 따라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레몬법을 확인하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센터 측에 말하니 센터 측에선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쯤 이제 저한테 첫 마디가 펌블 사용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식의 전화 통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고요. 사실 이 안전의 담보가 돼야 정상적인 주행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 별 사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레몬법을 왜 권하는 듯이 그런 통화 내용이라서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우디의 늑장 대응은 제보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6월 4일날 제가 이제 하자제발 통보서를 보내고 원래는 이제 한 달 이내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답변서를 10월 22일날 심리길이 잡히기 전까지 아우디 이 답변서를 보내질 않습니다. 답변서 없이 진행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답변서를 보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에 아우디에서 답변서를 올렸더라고요. 벨트 꼬임 현상 자체가 아우디에서는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벨트를 풀 때 왼손으로 벨트를 꼬아서 천천히 넣기 때문에 벨트가 꼬인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시연 동영상도 같이 보냈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어. 증상이 발생하는 고객님들 중에는 왼손으로 안전벨트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에 있는 오토 텐셔너가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당기면서 꼬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제 집이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건 내가 뭐 이기든 지든 가야 되겠구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쪽 아우디에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게 큰 충격이 갔을 때 평평에서 충격이 분산이 그리고 이 꼬인 부분이 과연 뼈를 건드렸을 때 큰 충격이 왔을 때 뼈가 괜찮아질 거냐
이제 심리기일이 확정되고 나서 전화고 산다는 말이 2차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수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이미 심리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굳이 제 차를 수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냐. 픽업 트럭을 저한테 보내서 차를 싣고 갔다가 싣고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제 차를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거절을 한 거는 있습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제보자분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함께 말이죠. 제가 심리를 마치고 나서 정비기술 담당자분하고 변호사분이 저를 좀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좀 더 타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이기든 지든 저는 상관이 없다. 아우디 차주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주 뒤에 결론이 나오는데 끝까지 가볼 생각이고요. 처음으로 안전벨트가 꼬였을 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전벨트 꼬임에 대해서 증상을 좀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 가지고 레몬법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비싼 돈을 주고 이 차를 샀다고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서비스가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더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작사나 서비스 센터가 책임감 있게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사건을 공론화 좀 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레몬법 자체가 제작사에 좀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일하게 한 건 승소를 했거든요. 그 외에는 사용자가 지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끝까지 가는데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만족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레몬법까지 적용을 할지는 몰랐는데 안전벨트 꼬임으로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수입차를 바꾸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아들만 2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차를 좀 타고 싶다는 생각에 수입차로 좀 변경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입차 부분들은 다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 보면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이 정도의 불편은 안고 타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좀 쓸데없는 자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자도 그렇고 서비스 센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탈 수 있는 분들 같으면 타셔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국산차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도 G80을 계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수입차를 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성 있게 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당사자가 아니면 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토포스트에서 좀 공론화 시켜주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운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속의 차주분은 시동 꺼짐 증상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숱하게 봐왔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겪은 차주도 아닙니다. 물론 이 역시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벨트 꼬임 증상은 그간 다뤄왔던 여러 문제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축에 속하죠. 그러나 제보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조차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더 큰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형 레몬법 역시 소비자들보다는 제조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짜여져 있죠. 레몬법 중재를 신청했지만 정상적이라며 기각을 당한 사례도 매우 많고요. 거기에 리스나 장기 렌터카로 차를 출고한 고객들은 레몬법 중재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허점도 존재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차량이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피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차주들에게 별다른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레몬법의 현실. 이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토포스트 오르제보였습니다.